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법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동아빠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를 감명 깊게 봤는데요. 만약에 다주택자를 금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로 보고 있고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신문 기사를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눈물, 마귀의 양심 뺏겼나, 청년은 피눈물 난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내란도 극복했는데 투기 못 잡겠냐, 이재명은 한다라고 연일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이기 때문에 버티는 것보다는 일찍 다주택을 정리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보시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에게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냐고,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닐까라는 그런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기사를 보더라도 한 사람이 수백 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매입 임대 문제도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라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요.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수만 채 집을 지어서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아예 다주택을 금지시키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다주택을 금지를 하면 집값이 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정책을 왜 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확장을 해서 만약에 다주택자들이 없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임대만이 유일한 임대차 시장이 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월세를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돌아가게 되었는데, 만약에 다주택자가 금지가 된다면 전월세 시장은 사라지게 되고 공공임대만 남게 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제공했던 임대주택을 정부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걷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아무리 많이 걷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을 한들 그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의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하게 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추첨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저소득자들이 어쩔 수 없이 주택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빌라, 오피스텔 등의 가격이 치솟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과는 반대로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굉장히 주춤하고 가격 상승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었는데요. 그동안 전세 사기 및 황금성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고 차라리 전세나 월세로 살자, 이런 인식이 강했던 그런 상품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없다라면 공공임대 아파트에 떨어진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가격이 최소 2배 이상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빌라, 오피스텔 등에서 전월세를 사셨던 분들은 기회비용을 최소 2배 이상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보통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세금 같은 경우는 매매 시세의 한 7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매수하게 된다면 금액이 100% 정도 들게 되고요. 거기다가 수요가 몰려서 빌라,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에 있는 전세금보다는 최소 2배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3룸, 빌라, 오피스텔에 임차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투룸으로 가야 되고, 투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원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같은 돈으로 주거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극화가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취득세 중과 등으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로의 그런 수요가 많이 몰렸잖아요. 하지만 다주택자를 아예 금지를 시킨다면 이 양극화는 훨씬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만약에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못한다면 그 자식들까지도 계속 지방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본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서울로 상경해서 터를 잡으려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월세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지방에서 상경하시는 분들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3억 이상의 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을 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만약에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빌라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하기 위한 수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집안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못한 곳이라면 그 자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인근에 있는 대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지방 발령을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지방에서 살 수 있는 전세나 월세가 없기 때문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그 지방에 있는 집을 또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 양도세가 부담이 되고 취득세가 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서울로 가려고 하더라도 다 1주택자들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이 쉽게 나오지도 않고요. 내가 만약에 집을 내놨을 때 그 집을 사는 사람도 1주택자, 그 집을 사는 사람의 파는 집을 사는 사람도 1주택자,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간다면 10집 이상이 한꺼번에 동시에 집을 매도하고 매수하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10가구 이상이 매도와 매수가 동시 진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즉 내가 다른 주택으로 가고 싶더라도 그 매물이 잘 나오지 않고 그 매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내 집을 파는 것조차가 쉽지 않게 됩니다. 즉 매매에 대한 수요도 줄게 돼 있지만 공급도 확 줄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아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매물이 나왔을 때 내 집을 팔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매도와 매수를 같이 진행하는 갈아타기 동시 진행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만약에 다주택자 매물 같은 경우는 잔금일도 유연하게 맞춰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실거주자가 내놓은 매물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려고 하는 집의 일정과 내가 팔려고 하는 집의 일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매도와 매수를 동시 진행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1주택자만 있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갈아타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즉 내가 어떤 주택을 매수하게 된다면 웬만하면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5번째는 가뜩이나 내수가 어려운데 이 내수 시장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가구 1주택만 허용하게 된다면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택 거래량이 떨어지게 되면 건설, 금융, 이사, 인테리어, 가전 등의 수많은 내수 산업들이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은행권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만약에 50억 집을 산다 하더라도 대출이 2억밖에 되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20억 이상 대출을 받는 분도 있었는데 10분의 1밖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줄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내수시장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이사, 인테리어, 가전, 법무사 등 이런 모든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듯 수많은 내수 산업이 붕괴가 되고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어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거래 침체로 인해서 대표적인 지방세인 취득세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도 그 취득세로 각 구에서 도로, 공공시설들을 관리를 하기도 하고 공무원에 월급을 주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취득세가 줄어들게 된다면 도로, 공공시설 등을 관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서울의 부자 몇몇 구를 제외하고는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로의 상하수도가 터지더라도 바로 공사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린다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 의한 임대차 시장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다주택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법인과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 부동산 매도 매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상담 안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동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